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톰슨에듀의 톰슨쌤입니다. 자, 지난번에 2021년도 코트라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코트라를 준비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이 설립된 지 벌써 올해가 이제 1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2013년부터 자, 작년까지 다수의 이제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너무 많이 합격해서 좀 걱정스럽죠. 작년에는 이제 60명 채용해서 46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자, 매년마다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바꾸고 자료 업데이트하고 이런 그 선택과 집중을 좀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서 정말 좋았고, 자, 올해에도 다소 작년에 좀 높아서 올해도 이 정도의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능력 있는 학생들이 또 많이 와서 또 공부하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자,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도에 그 직렬별 합격자의 비율을 좀 간단히 보면 자, 수도권 저희 이제 학원 그 통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자, 수도권, 비수도권, 이공계, 이제 어문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비수도권하고 어문계 그 다음에 수도권 다 전체적으로 70% 가까이 높은 수치를 달성을 했고요. 작년에 좀 특이했던 부분은 3수 이상 그 공부를 해갖고 최종 합격한 비율이 저희 학원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7% 정도 나왔습니다. 되게 이제 항상 보면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당해년도에 공부해서 최종 합격하는데 작년도는 이상하게도 재수했고 그 다음에 3수까지 이상 해갖고 최종 합격하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여러분이 코트라를 처음 준비하신다고 하면 이게 다들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재수, 어떤 분들은 3수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 수가 줄었다, 경쟁률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신다고 하면 진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재수 3수 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또 합격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늘 초심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좀 더 이 수험의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자, 코트라 이제 채용 인원부터 해서 간단하게 단계별로 중요한 것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트라 채용 인원 및 시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60명을 좀 뽑았고요. 수도권, 비수도권 20명, 12명 각각 뽑았고, 이공계열이 8명, 어문계열이 20명 있습니다. 자, 이공계열이 한동안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공계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문계로 이제 통합이 됐다가 작년에 다시 부활돼서 8명 채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 시기는 대략적으로 1차 시험 기준일로 판단을 해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4일날 1차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늦게 봤는데, 자, 여러분 수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1차 시험 언제 볼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략 한 8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중순, 늦어지면 9월 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토익과 토익 스피킹, 기타 자격증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토익은 크게 이제 영어 점수는 여러분 토익 점수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다음 토익 스피킹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토익 점수만 있다, 지원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자, 토익 스피킹도 반드시 레벨 7 이상, 오픽은 IH 이상 받아야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 된다. 근데 이제 요 토익 스피킹과 또는 오픽은 통과 여부만 결정되지 이게 이제 1차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근데 토익 점수는 구체적으로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990점 맞았다 그러면 1차 필기 점수에서 영어 점수가 100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900점 맞았다 그러면 90점 얼마 받겠죠. 90점 얼마. 자, 그래서 영어 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원 수강생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여름방학 때 많은 수의 이제 학생들이 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950점 정도 되더라고요. 950은 상당히 높은 점수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점수인데 그만큼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950점이 안 넘었다, 시간 되면 계속 보세요. 그렇죠? 계속 벌써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되, 근데 너무 이제 영어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싶으면 과감히 이제 900점 좀 넘었다, 근데 영어에 더 점수를 올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싶으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영어의 시간은 투자는 차라리 그 시간을 경제라든가 직무 역량 또는 영어 회화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자격증 코트라 지원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자격증은 한국사 검정 능력 요거밖에 없어요. 컴활이라든가 기타 자격증은 따로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한국사 검정 능력을 점수를 받으면 어디에서 이제 가산이 되냐면 1차 필기 시험 점수를 합산할 때 한 0.5점 이내에서 가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급을 받는다고 하면 약 한 0.5점 내에서 1차 최종 점수에서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2급이면 0.2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사 검정 능력이 정말 이게 당락을 결정할 줄 크게 영향을 주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1차에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려면 최종 적어도 90점 이상 정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사 능력에서 약간의 이제 점수를 받은다 해도 이게 전체 당락에 결정할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나 지금 공부할 시간이 없다. 지금 경제라든가 다른 영어 이런 거 하기 너무 벅차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도 돼요. 자, 그렇지만 시간이 좀 있다 싶으면 한번 받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요건데요. 여러분, 영어 회화 중요할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코트라 준비하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영어 점수가 높아요. 토익 점수, 저희 학원 수강생도 토익 점수 평균이 한 950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영어 토익 점수 980인데, 990인데, 영어는 대충 잘하니까, 영어야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시험 점수를, 나중에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면, 토익 990, 980 맞은 분들이 영어의 점수가 70점을 못 넘어요. 한 50점대, 60점대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50점대, 60점대 맞으면 합격을 못하냐?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영어회화 55점을 받은 사람하고요. 영어회 100점 만점에서 영어회화 85점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두 분 간에 최종에서의 최종 100점 만점에서 점수 차이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바로 3점 차이예요. 최종 점수. 자, 커트라인에서 0.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 3점이라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이 3점을 더 최종 점수에서 올리려면 경제 논술이라든가 직무 역량, 기타 면접이라든가 다른 데서 점수를 엄청 많이 올려야 동시에 이제 같이 다 올려야 돼요. 최종 점수에 3점이니까. 자, 그래서 만약 영어회화 점수에서 내가 한 50점대, 60점대 받았다. 실제 합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수치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2020년도에 인문계를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최종 면접에서 이제 안 되신 분들의 점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인문계 커트라인이 여기 보시면 87점이었어요. 인문계 최종 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87점이었거든요. 자, 근데 아쉽게도 0점 몇몇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쵸? 0점 몇몇 차이로 이제 떨어진 분들이 많은데, 여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86.93점으로 아쉽게, 한 0.07점만 더 높았어도 거의 이제 합격권에 갈 수도 있는 이분인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자, 이분의 점수를 한번 봅시다. 자, 경제논술 93점을 받았습니다. 직무역량 87점. 자, 토익은 920, 토익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긴 했는데, 어쨌든 경제하고 직무가 탁월하게 높다 보니까 1차 평균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서 91.3점을 받았어요. 자, 1차 점수에서 91점대, 90점대 넘으면 합격의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역량 면접 필기 점수 91.3이죠. 역량 면접도 잘 봤습니다. 90점대. 이 정도면 잘 맞은 거예요. 임원 면접도 88점. 상당히 잘 맞은 거예요. 임원 면접 88점이면 70점대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아쉽게도 영어회화 점수가 57.5점이네요. 자, 어때요? 최종 점수가 86.93인데 이분이 영어회화 한 80점만 맞았더라도, 자, 80점 맞았으면 거의 여기서 한 2점 플러스가 되죠. 즉 커트라인이 89점대가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 89점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필기를 잘 봤다. 면접도 잘 본 것 같다. 그래도 영어회화 50점대, 60점대 맞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 또 다른 분들 볼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토익 975점 맞았다. 이분은 영어회화 상당히 높네요. 이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익 980점 맞았다. 근데 영어회화 57점. 토익 970점인데 영어회화 60점. 그래서 여러분이 나 토익 점수 980 만점에 가까워 잘한다. 영어회화 잘할 거다. 이렇게 자만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유창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통계로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970 맞았는데 60점 나왔고, 자 970 맞았는데 66점, 자 960 맞았는데 65점, 자 950 맞았는데 자 60점대.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자 최종에서 안 되신 분들, 최종에서 안 되신 분들의 약 70에서 80%가 영어의 점수가 몇 점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0에서 60점대. 자, 70점을 못 넘어요. 자,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와 그 점수 차가 최소 2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라는 것. 자, 2점 이상을 올리려면 뭐 필기라든가 면접에서 평균적으로 2점 정도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트라를 합격을 하시려면 일단 제가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1차 필기에서 90점대 이상. 자, 90점대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1차 필기에서. 자, 두 번째, 영어여야죠. 영어에서 80점대 후반. 90점대 맞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1번, 2번. 이 두 개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면접 준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필기 점수는 잘 받아야겠죠. 90점대 이상 받고. 그다음에 영어의 점수,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말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잘한다. 자, 이런 생각,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어에 80대 후반을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건 뭐죠? 면접이죠. 그러니까 역량 면접과 임원 면접이 있는데, 이거는 면접은 항상 불확실성이 커요. 여러분, 면접 다녀보셨잖아요. 자,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떨어졌어요. 어떤 경우는, 면접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합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종종 많잖아요. 그래서 면접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커요. 면접을 내가 진짜 잘했다고 해도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이번에 합격할 것 같다. 아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찾고 싶다고 한다면 자, 1차 점수에서 90점대 이상 받고 영어에서 정말 80점대 후반.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유창하게 자, 얘기할 정도로 실력을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서 80점대 후반 정도 받아놓는다면 자, 면접은 남들 하듯이 보통 정도만 해도 합격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면 토익 점수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가 안 나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최근 들어서 영어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토익 스피킹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과거에는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프리덤, 뭐죠? 프리덤, 자유죠.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면접관이, 자, 자유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딱 이런 질문이 딱 나오면 당황하죠. 토익 990 만점 맞은 사람이고, 갑자기 자유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이 딱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접의 질문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평가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영어는 뭘로 평가하느냐? 이걸 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전달력이에요. 딜리버리. 얼마나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 영어를 말 잘하느냐. 발음이라든가, 이 매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잘 의사소통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일단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컨텐츠죠. 컨텐츠. 아무리 뭐 유창하게 말을 하더라도, 듣고 봤더니 열심히 뭔가 무슨 말을 했는데 듣고 봤더니 알맹이가 없다. 뭔가 논리가 좀 어눌어눌하다. 그럼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영어를 잘 맞으려면 일단 유창성,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자꾸 사고하고 가정을 하고 자, 논리를 세우고 이렇게 자기 어떤 아는 바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또 강화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들이 다 갖췄을 때 상당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통번역 영어 토론 강좌를 거의 지금 한 1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 경제 관련 이슈들을 다양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또 영어로 찬반 토론을 뭐 거의 10년, 15년 가까이 계속 진행을 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새로운 글들을 계속,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하고, 자,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 적응력을 키울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요 수업을 이제 영어 공부 같은 경우 요 수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수업 외에도 이제 면접을 좀 스킬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 다양한 어떤 대안들을 좀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